그리고 심지어 시간도 냄새로 알아요. 시간을 어떻게 냄새로? 네, 그 보호자가 분명히 이거 얘네가 어떻게 내가 올 때 정도로 알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한 적이 많거든요. 제가 외출을 하면 우리 집에서 제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정도 줄어들면 오는구나. 그 냄새 분자가 이제 점점 희석되니까. 네, 희석이 돼버리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이 정도 되면 오는구나라고 해서 얘네들은 시간을 예측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동선이 궁금한 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별한 손님은 우리 제작진의 강아지 블루고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설채연 수의사 선생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또 저의 인맥 한번 나오는데요. 안양고 네.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설채연 수의사, 채연이와 함께 오늘 반려동물 특집 준비했습니다. 지금 행동학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진료를 보면서 저는 공부도 계속하고 더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의 백그라운드는 원래 동물 행동학을 하고 있던 독일 대학교의 전통에서 처음에는 곤충의 뇌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맨 나중에 내가 원하던 인간의 뇌로 넘어간 거고, 처음에 뇌를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한 전통은 사실 생물학, 생태학, 행동학 쪽에서 시작을 했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네. 뇌와 행동을 좀 살펴볼 텐데, 인간의 뇌와 개의 뇌는 얼마나 다른가요? 우선 전두엽 자체가 사실 사람이 제일 크잖아요. 그 비율 자체로 보면 개들은 그것에 비해서 훨씬 작다. 우리가 이제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절제력을 가지고 막 이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가장 많이 관장하는 이 전두엽이라는 것 자체는 비교하기도 좀 힘들 만큼 적게 발달되어 있고, 대신에 거의 모든 동물들 중에 전체 뇌에서 후각내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네. 이 후각 영역이 개의 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인간의 40배에 달한다. 냄새로 세상을 보는 거죠. 후각과 관련돼서 되게 특이한 실험이, 우리가 음식을 딱 하면 만약에 카레다, 카레 냄새 나네? 이러잖아요. 얘네는 그 안에 있는 걸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대요. 토마토가 얼마만큼 들어있고, 그렇죠. 이 다양한 종류의 그 향신료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보는 거죠. 분리해서 맡을 수 있고, 인명구조견 같은 아이들의 이제 구조를 하는 원리 자체가 그 사람의 아니면 그 물체의 냄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아지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시간도 냄새로 알아요. 시간을 어떻게 냄새로? 네, 그 보호자가 분명히 이거 얘네가 어떻게 내가 올 때 정도로 알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한 적이 많거든요. 제가 외출을 하면 우리 집에서 제 냄새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정도 줄어들면 오는구나. 냄새 분자가 이제 점점 희석되니까. 네, 희석이 돼버리니까 점점 줄어들다가 이 정도 되면 오는구나라고 해서 얘네들은 시간을 예측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내 견해를 막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선 통 같은 데 넣은 다음에 기계가 조금씩 열리게 해가지고 내 냄새가 점점 더 방 안에 퍼지게 하면 얘네들을 속일 수도 있겠네요. 그 실험을 했는데 속았어요. 아, 진짜요? 네. 과학자들의 상상력이 비슷하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보호자가 일을 갔을 때 실험자들이 그 사람의 옷을 가지고 와서 집에다 턴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는 저녁 7시만 되면 아빠가 오는 줄 알고 막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애가 자다가 가족이 들어오니까 벙찐 거죠. 뭐야? 냄새가 안 사라졌는데? 더 떨어져야지 들어오는데 왜 지금 온 거야? 약간 이런 표정으로, 이런 게 이제 실험에 나타난 거죠. 모든 세상의 어떤 시간이감과 거리와 이런 것들을 다 냄새로 판단을 하는군요. 야, 재밌다. 인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시각적으로 판단하는데, 맞아요. 또 재밌는 게 이 빛의 수용체가 우리는 RGB, 그러니까 빨강, 초록, 파랑을 보는 시각 수용체가 다 따로 있는데, 네. 강아지 같은 경우는 종류가 또 인간과 달라서 다르죠. 네. 적녹색맥이에요. 적색과 녹색을 못 보고 주로 파란색과 노란색 이렇게 보게 돼서, 사실 맹인안내견도 신호등의 색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위치를 구별하는 거죠. 불이 켜지는 위치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를 보고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다 시각적으로 보잖아요. 좀 예민하고 호불호가 있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한테는 안 짖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짖어요. 불안감을 느끼는 거죠. 이 원인을 찾아내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우리도 지하철에 갔을 때 시각적으로 행색이 이상한 사람을 보면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느끼는데, 얘네는 시각적으로 보다는 냄새일 거다. 이 사람이 뿜는 호르몬 냄새나 못 맡아본 냄새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냄새가 났을 때 우리는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 보호자한테 공포 영화를 보게 할 때 나오는 땀이랑 코미디 영화를 볼 때 나오는 땀을 채취해서 강아지들한테 냄새를 맡게 했더니, 공포 영화를 볼 때 나오는 땀을 맡으면 스트레스 시그널이 확 증가해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걸 냄새로 네. 인지를 하는 거네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불안하거나 두려우면 무슨 일인지 몰라도 괜히 같이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은 거죠. 우리 가족의 땀 냄새에서 불안과 두려움과 관련된 냄새들이 나니까 같이 불안해지는 거고, 특히 개들한테는 이 냄새와 연관된 나쁜 경험이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애들이 알코올 냄새만 맡으면 되게 불안과 두려움 반응이 나타나는 애들이 많아요. 아, 병원. 네, 동물병원. 근데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는 뭔가 나랑 비슷한 것 같으면, 눈, 코, 입 달려있고 교감이 되는 것 같으면 얘도 나랑 똑같이 맛을 느끼고 똑같이 세상을 볼 거야 라고 의인화하는 경향이 되게 크거든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제가. 근데 그게 얘한테는 안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엄청 안 좋죠. 그래서 이걸 스스로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행복한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 가장 다른 부분이 뭘까라고 질문을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거죠. 인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의식하잖아. 근데 동물은 할까? 동물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까? 우선은 거울 실험이 있잖아요. 좋아요.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이게 난 줄 아냐를 가지고 우리가 자아를 인지한다 못한다, 이거가 되는 동물들이 코끼리한테 몰래 사육사가 막 이렇게 만지는 척하면서 여기다가 흰색 페인트로 X자를 그려놓은 거예요. 거울을 딱 보여주니까 이렇게 보더니 코로 그 X자를 막 이렇게 문질러 봐요. 또 되는 애들이 뭐 돌고래가 된다라고 얘기가 돌고래나 있고, 범고래, 이제 고래류. 네, 그리고 뭐 까마귀들 진짜 똑똑하잖아요. 까마귀 진짜 지능이 높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얼굴 걸음걸이로 사람을 구분해요. 그래서 자기들한테 못되게 됐던 사람이 누군가를 또 몇 날 며칠 지나서까지 기억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숫자도 셀 줄 알고. 맞아요. 여기서 강아지, 고양이가 이게 되나요? 강아지, 고양이 안 됩니다. 거울 보고 싸우는 애들 많아요. 되게 웃긴 게 집에 큰 거울이 있으면 보고 으르렁거리다가 걔도 같이 으르렁거릴 거잖아요. 그럼 막 싸우려고 하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거울 뒤로 가봐요. 그러니까 남인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시각적 자아인지잖아요. 근데 어떤 과학자가 또 재밌는 걸 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개들의 오줌을 가져와서 오. 얘 오줌과 다른 개들의 오줌을 놨더니 네. 자기 오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긴 거예요. 내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시각적으로 나를 보고 사진이나 거울을 보고 난 줄 아는 건데 얘네는 냄새적으로 자기를 안다. 이게 또 자아인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 이게 되게 저는 궁금했어요. 아니, 이 부분이 되게 예리한 게 사실 이 거울 테스트가 가진 가장 큰 맹점이 인간처럼 시각적인 존재에게는 통하는 거예요. 까마귀도 시각이 굉장히 좋거든요. 인간보다 훨씬 좋아요. 까마귀라든지 코끼리라든지 인간에게는 이 거울 테스트가 통하는데 개들은 후각이 훨씬 발달돼 있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보이는 건 아마 인간이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구분이 잘 안 되고 되죠. 보이긴 해도 의미가 없는 신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지하더라도 이 거울 테스트로는 사실 실험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봤던 또 재밌는 실험은 뭐냐면 자아인지가 되는가 아닌가를 뭘로 테스트했냐면 내가 무엇을 알고 있고 뭘 할 수 있다 없다 구분이 되는 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답을 고를 수 있게 해주는데 나는 모르겠다라는 답을 고르는 동물이 있는 걸 봤어요. 모른다라는 답을 하려면 스스로가 뭘 알고 있다 뭘 모르고 있다를 알아야, 인지가 돼야 모르겠는데요 라는 답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몰라요 라는 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흥미롭게도 코끼리, 갈까마귀 네. 이런 애들이 몰라요 라는 답을 고를 줄 알아요. 테스트를 해보면. 저 개들 중에서도 그거 하는 애를 아는데? 체이서라는 보더콜리가 있어요. 얘는 거의 한 1000개 넘는 단어를 알아요. 대중들 앞에서 실험까지도 다 진행을 했는데 10개의 인형이 있는데 10개 중에 처음 보는 인형을 사와서 넣어놓고 처음 보는 이름을 말하면 Meow, find meow, find meow. 이걸 가져와요. Get meow, do it, do it. 없어요 라고 표현을 해요. 아, 진짜요?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얘가 특별해서가 아니다. 다른 개들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이렇게 가르치면서 하면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를 할 줄 안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강아지는 그러면 인간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미국의 되게 유명한 동물학 박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스탠리 코렌이라는 분이 강아지들의 감정표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개들의 감정은 사람으로 봤을 때 30개월 정도에서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예요. 그런 기본적인 감정들은 가지고 있는데 더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지는 감정들이 부끄러움, 자존감, 죄책감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근데 언뜻 보면 죄책감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 혼내면 책상 밑에 들어가 숨어 있고 혼날까봐 자기가 딴 데 오줌 싸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뭔가 죄책감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하긴 하는데 그게 진짜 죄책감이 아니고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들의 미안해다.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미안해. 일단 넘어가 보자. 오. 뭐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보호자 분위기가 좋지 않다. 그러면 걔들이 장화시는 고양이 표정을 지어요. 막 뭔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이제 체벌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얘네한테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 여기다 오줌을 쌌어요. 그러자마자 혼내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줌을 싸는 것 싸서 자체가 혼난다고. 그래서 저 진짜 많이 찾아오는 게 숨어서 싸는 애들. 침대 밑에서 싸는 애들도 있어요. 이런 애들은 보호자들한테 물어보면 10중 8구 어렸을 때 쌌을 때 혼낸 애들이에요. 애들은 정확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특히 사람이 혼내는 것에 대해서는 그 잘 모른다. 인과관계는 알 수 없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컨텍스트 맥락을 얘네들한테 설명해 줄 수 없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걔들에게 가장 미친놈 1순위는 수의사다. 너를 위해서 치료해 준다라고 얘한테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얘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이상한 애가 나타나는 미친놈이죠. 아픈데 더 아프게 하는. 치료할 때 아프잖아요. 솔직히 내가 여기가 아픈데 그래도 얘 살려야 되는데 억지로 더 하잖아요. 진짜 미친놈인 거죠. 이런 걸 어떻게 얘네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방법은 없겠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럼 동물병원에 수의사 보러 왔을 때 즐거워하는 강아지는 하나도 가끔 없겠네요. 있어요. 미친 애들. 그냥 태어나기를 노홍철 형님처럼 태어난 애들 있습니다. 네. 그냥 다 좋아! 막 이런 애들. 막 이러면서. 네. 가끔 있어요. 자, 근데 이 반려동물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직장에서도 힘들었고 우리 엄마 아빠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하여튼 집에 돌아와서 이 아이는 나를 반겨주면서 내 감정을 뭔가 느끼는 것 같은 거예요. 나의 슬픔을 느끼는 것 같고 동물이 인간의 슬픔을 인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그 슬픔을 위로하는 행동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할까? 우리가 뭔가 만약에 슬프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올 거고 걔들은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평소와 다르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함, 두려움에 의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지금까지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최근에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동물들끼리 공감할 수 있고 상대의 슬픔, 아픔, 괴로움을 느낀다. 코끼리의 기억 시스템이 특별하다고 알려져 있는 게 얘네들은 망각을 할 수 없어요. 코끼리는 한 번 경험한 거를 죽을 때까지 기억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진짜 많대요. 그렇겠다. PTSD. 인간이 내 사랑하는 동료를 죽였어요. 코끼리의 경우에는 그 장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거. 죽을 때까지 기억한대요. 새끼를 잃어버린 코끼리가 그 새끼가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애도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 기억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많이 하고요. 쥐들의 경우에도 옆에 쥐가 고문을 당하거나 뭐 고통을 느끼고 돌아오는 상황이 있으면 가서 핥아주고 같이 모여있고 그러니까 공감해주고 위로해준다 라고 하는 것까지도 최근에는 인정하는 분위기의 연구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인간 스스로도 내가 어떤 감정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걔들은 인간의 그 상태를 읽어내는 능력만은 탁월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자율신경계에서 나오는 반응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오히려 개라는 동물이 우리보다 예민하고 쉽게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합니다. 인간의 상태와 감정을 더 정직하게 읽어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궁금한 거 강아지들끼리의 러브 스토리 있나요? 저는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로미오와 줄리엣 막 이런 가슴 찢어지는 너는 불독의 아이 뭐 나는 시쭉 근데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이 이런 거 없나요? 번식과 관련돼서는 되게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가임기 시기 때 딱 이 승가호용기라고 해서 며칠 정도만 수컷이 올라오게 해주고 그때는 사실 마음에 드는 아이 아닌 아이 상관없이 이제 허용을 해주는. 발정기가 되면 무조건 다른 성에게 다 열려있는 시기가 있는 거고 네네네. 그때는 따지지 않는다. 실제로도 이제 호르몬의 무서움을 저도 느꼈던 게 제왕절개를 하거나 이런 아이들 중에 자기 새끼를 안 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옥시토신이나 프롤락틴을 주사하잖아요. 그럼 봐요. 그럼 자기 새끼를 보기 시작해요. 또 다른 질문. 사람들의 경우에도 연애를 하게 되면 개취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개 취향이 아닌 개인의 취향. 네. 누군가는 키 큰 사람을 좋아하고 몸이 근육질인 사람을 좋아하고 개들의 경우에도 더 끌리는 종들이 있는지 이런 어떤 개궁합? 뭐 이런 게 있나요? 완전히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얘네들도 호불호와 개취가 확실하게 있는데 발정기 때는 오히려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고요. 아, 평소에 있다가 평소에 있다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 중에 자기 견종과 더 친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태어나서 눈을 딱 떴을 때 본 게 동배 새끼들과 모견이니까 가장 익숙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단두종 아이들이 인기가 진짜 없어요. 코 눌린 애들.
퍼그 같은 애들? 네, 맞아요. 왜요? 저는 이것도 사회화의 영향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블루도 그렇고 입이 길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런 강아지들을 보면 전형적인 강아지예요. 태어나서 본 게 쟤네들은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쟤네들은 개고 내 친구고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 코 눌린 애들 딱 보면 쟤는 뭐야? 이거 외계견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이 파란 눈의 서양인을 봤을 때의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비숑 애들도 좀 인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머리 이만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헬멧 이만하게 쓴 애들이 나 머리 크기 최고인데 머리가 크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되게 다양한 요인들이 강아지의 행동을 결정짓는구나. 아, 얘네들은 이러한 이유로 이런 행동을 보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다 보면 뭔가 사람에 대해서도 더 너그러워질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얘네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러워지지 않았나. 저를 가장 많이 바꾼 게 와이프와 강아지인 것 같아요. 많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개들의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좀 잘못된 얘기들이 매체들이나 이런 데서 너무 오랫동안 나와서 개들의 심리나 감정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 이제 대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조금 더 과학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아지와 인간의 관계, 교감 요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네, 요거는 우리가 2부에서 다루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바로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